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편견들을 도전하는 대한민국 평범한 청년들의 비즈니스 토크 팟캐스트 그 정도인가 세 번째 녹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아님. 안녕하세요, 에드가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요새 주식은 좀 하시나요? 조금 물렸죠? 아, 조금 물렸다고요? 네. 원래 주식 같은 거 잘 안 하시지 않았었나요? 묻지 마세요. 마음 아프니까. 에드가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가 이제 최고점에서 지금 물린 건 아닌데 한번 떨어졌을 때에 이거 올라갈 수 있겠다 싶어서 산 게 최근에 하나 있는데 아주 제대로 물렸습니다. 지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살 때에는 떨어지고 제가 갖고 있을 때에는 왜 제자리 걸음인지 애들이 저 감시하는 것 같아요.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요 카메라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래서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 하나를 갖고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능 그 정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능이 단장 11월 13일, 녹화일 기준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요. 이게 대한민국의 큰 행사인데 이를 위해 수험생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국가적인 규모의 생활 및 행정 조치를 매번 취하잖아요. 후아님이 지금 기억나는 게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고3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학교를 쉬죠. 그래서 음. 지난주 목요일날 저희 조카들이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네. 이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직장인분들은 이제 출근 시간이 늦어지죠.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연도가 있는데, 이제 2017년에 시행되었던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은 때마침 이제 경주, 포항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이례적으로 수능이 또 맞아요. 일주일이 연기된 그 사례가 또 기억이 납니다. 얘기하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그거는요.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요번 기회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군사활동, 포를 훈련하려면은 포를 발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소음을 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거 역시도 그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중지를 하고, 또 비행기가 그 시간에 이륙 혹은 착륙하는 게 좀 제한되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유명한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군사활동과 이런 비행기 이착륙까지 멈추게 한다는 게 저희 대한민국의 수능 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후아님 같은 경우에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이 했던 것 중에 혹시 기억 남는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특정 무언가를 했던 게 기억이 남다기보다는 이제 그 수능을 준비하는 고3의 생활 자체가 큰 기억을 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인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재밌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까지 야잘했죠. 주말에도 나와서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이제 밤 10시, 11시까지 남아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소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잡고 6시 반에 모여서 학교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고 화장실에서 세면하고 들어가고, 또 이제 주말에 공부를 하니까 학교에 이제 점심으로 먹으려고 브루스타와 불판을 챙겨와서 고기를 구워 먹었던. 학교에다가 불판이랑 고기랑 들고 와서 핫피스 구워 먹는다고? 이건 좀 심각한데, 이거는? 그때는 아마 여름방학 때 그랬을 거예요. 이제 식당 네. 따로 이렇게 안 나오는 주말에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에드가님은 고3 때 아니면 이제 수능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막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닌데, 다만 제가 수능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를 좀 해보았을까를 생각해보면은 평소에는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는 대로만 하다가 이제 점점 고3이 다가오면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열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저 누나가 건국대학교 졸업생이에요. 저희 누나가. 그래서
누나보다는 좋은 학교를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 한 99%를 가지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때 핸드폰도 끊고 밤에 거의 뭐 10시, 11시까지 그 독서실에 가서 공부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수능날 다가오니까는 이제 그 수능 뭐 1교시 언어, 2교시 수학 이 스케줄에 맞추어서 이제 공부를 제 생활 패턴 마저도 다 바꿔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때. 그러면 혹시 수능 준비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수능 당일날에는 혹시 뭐 다른 사람들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후아님은 특별한 것 좀 있었나요? 저 개인적인 에피소드로는 이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수능을 한 번만 보죠. 저는 이제 3번을 봤습니다. 아, 이제 다회차의 네네. 경험으로는 사실 수능 당일날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없어요. 다만 기억에 남는 감정이 있어요. 어떤 거죠? 제 2번째 수능을 보고 나서 제가 원래 좀 긍정적인 편이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본 것 같습니다. 고사장에서 나오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거는 큰일 났다, 큰일이 났다. 제가 살면서 가장 경험해봤던 가장 큰 좌절감이었던 것 같아요.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수능을 한 번만 봤을 뿐인데 2번, 3번 보는 거는 사실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에드가님은 뭐 한 번밖에 안 보셨지만 수능날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에피소드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수능 당일날에 느꼈었던 감정이, 제가 문과이거든요. 근데 사실 언어가 제 약점이에요. 근데 이 언어가 왜 약점이었냐라고 하면은 글 읽는 속도가 절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울 때에도 제한 시간을 다 맞춰서 시험을 제출했었던 경험이 있고, 시험이 쉽다라고 해도 이 제한 시간을 다 맞춰서 마지막에 제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점수 자체가 거의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수능날, 당일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어를 풀었을 때에 이거 개 어렵다. 뉴스 나중에 집 가서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번 올해 언어 수능 겁나 어려워. 학생들 어려움이 예상돼. 막 이런 식으로 뉴스 헤드라인 나올 줄 알았는데, 다 풀고서 집 갔죠. 뉴스 딱 트니까는 올해 언어 개쉬움.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 예상 못해. 막 이러니까는 열불 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4문제를 틀렸는데 4등급 나왔습니다. 망했죠. 진짜 그래서 나머지가 하여간 2등급이랑 1등급 거기다가 사회탐구는 만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과인데 언어 4등급이니까는 많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만 참 언어가 그 4문제가 저를 마음 아프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4문제 틀렸는데 4등급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3점짜리를 3개 틀리고 2점짜리를 하나 틀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추억을 갖고 있는 이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수능과 유사한 다른 나라들의 시험들이 있을까를 한번 조사를 좀 해보았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았을 때에 선진국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런 중요한 대입 시험들이 여러 국가들에도 존재를 하는데, 몇몇 개의 명칭을 말해보자면 미국은 뭐 너무 유명하죠. SAT. 일본은 원래 과거에는 센터 시험이라고 불렸었지만은 이게 좀 바뀌었대요. 그래서 개편을 해서 현재는 2021년부터 대학 입학 공통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뭐 센터 시험이랑 거의 뭐 개념은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6월 7일, 6월 8일 총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가오카오 등이 있는데, 제가 가볍게 보았을 때에는 선진국 가운데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대학 입시 시험이라는 게 되게 존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문제가 그래, 이 나라들도 이런 시험은 있어. 근데 그 국가들도 우리만큼의 중요도일까?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먼저 AI한테 가볍게 물어볼 때에는 이 나라들에게도 이 시험들이 아주 중요해. 중요도 최상.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믿겨지지는 않아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찾아보니까는 제가 대학 진학률과 관련되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대학을 많이 가지 않는 국가이면은 이 시험이 몇몇에게 중요하다고 해봤자 결국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야기인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제미나이를 통해서 체크해보니까 수치는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큰 경향성은 일치하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이 당연히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70%대 기록했고 이외에 일본이 65%, 미국 53%, 독일 37% 등등 국가별로 꽤 다양하게 수치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추가로 중국 같은 경우에가 이게 좀 수치가 다르긴 한데 40%에서 50% 꽤 큰 폭으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OECD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자료들마다 그 편차가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국 이외에 다른 선진국 국가들도 수능과 유사한 개념의 시험은 대개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중요도도 마냥 낮지는 않다. 특히나 저희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이런 미친 경쟁들, 이런 게 뉴스나 다른 매체에서 또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일부가 아닌 그 나라 모든 학생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를 봤을 때에는 역시 저희 대학 진학률 전 세계 1위에 빛나는 킹왕민국, 우리의 수능 과연 돋보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수능과 유사한 시험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능이 중요한 이유, 수능의 가치가 이토록 높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후보님?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에서 일단 기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의 입시에 많은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이제 비율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저희 때에도 점점 수시의 비율이 늘었는데 이제 지금은 수시 입학이 80%, 정시 입학이 80이나 되나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사실 네네네. 따지고 보면은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거는 정시의 부분이기 때문에 20%의 비율이 크지 않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수능의 중요성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정시가 20%밖에 안 된다는 게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거는 몰랐어요, 저. 아마 수능의 중요성을 조금 낮추려고 그렇게 비율이 변한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평소에도 학생들이 좀 내신과 관련되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빡세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이게. 단순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부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저희 세대는 이제 공부만 한 세대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다수? 공부만 하고 봉사활동 조금 채워야 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깔딱깔딱 채우고 이랬었죠. 네, 평범한 대도시 학생은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수시 같은 경우에는 뽑는 인원도 늘었지만은 이제 조금 더 전형이 다양해서 저희 때랑은 조금 달라진 분위기와 달라진 입시 전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더군다나 결국 수시든 정시이든 뭐든 간에 수능 최저 등급도 있으니까는 그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학교를 최대한 좋게 가기 위한 좀 노력들일 텐데 애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학 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높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를 높게 쳐주는 경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서성한, 중경외시, 그 위에는 스카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로 거의 등급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옛날서부터 유행이었으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학을 대하는
그리고 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치료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중요성을 꽤나 강조하고 있는 기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은 좀 학문으로서의 대학으로 존재를 해야 이제 옳게 된 기능일 텐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취업 관련해서 좀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죠. 간판이라고 하죠, 사실. 쉬운 말로는. 항상 제 인생은 순탄도로 생각했었거든요. 뭐 재수를 선택했었더라도. 근데 갑자기 하늘이 왜 나한테 벌을 내리시지? 내가 PC방 가서 벌을 내리시는 건가? 뭐 지금 이거를 혹시라도 들을 수 있는 수험생들은 공감을 많이는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용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